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한테 문자나 카톡, 때때로는 이제 직접 이제 연락까지 이제 전화까지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강이 더 안 좋으셨냐 라고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주무신대요, 잠을.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예.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부부, 그분들은 머리 위에 제 방송을 이제 켜놓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그래서 완전 자장가처럼 생각하면서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제 지난주에 전화는 이제 한 40대 분이 이제 제 방송을 같이 이제 청취를 하면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제가 방송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이제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방송을 하지 못하는 거는요, 물론 이제 방송뿐만 아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의 아름다운 부자, 그 카페에서도 한동안 칼럼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방송이나 칼럼을 쓰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새로운 성장과 내적 치유의 과정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가 또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은 일상의 이제 반복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칼럼을 쓰면서도 이제 나 스스로 내가 좀 싫어진다는 느낌? 또 나 스스로가 발전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나태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가를 저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이제 치유라는 과정을 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내적 치유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동안 저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또 저라는 사람에게 저는 과연 무엇을 주면서 또 저라는 사람에게, 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해라, 또 성공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요런 또 방송을 하면서 과연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떤 휴식을 주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또 우리 또 친척 관계, 또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단체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일을 해왔죠.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속해진 단체나 조직에서는 항상 그 단체와 조직이 또 어떻게 보면 탑이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회가 급변하고, 또 이웃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이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안해동. 그러니까 남들이 움직인다 해서 나도 움직이고, 남들이 어떻게 됐다 해서 나까지 슬퍼하거나 그러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 한 1년 가까이 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뭔가 또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적 치유를 동반할 때, 그래서 또 뭐 또 다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불완전한 존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완전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성장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저라는 사람도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애 응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응애 응애라는 소리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 얘가 배가 고픈 겁다 해서 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제 모유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주고 다른 분들한테 이 성공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게 해드리는데 가만히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저 자신 속에서도 나도 쉬고 싶다. 나도 아픈데 나도 몸이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막 베푸는 것보다는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나도 어느 정도는 내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나한테도 힐링 또 정신적인 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한동안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많이 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저의 부족함 또 제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픈 것을 치유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또 저의 모습을 찾고 요런 과정을 이제 요런 과정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이나 칼럼을 한동안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또 방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교수님 혼자만 치유를 받으시고 그럼 나는 뭡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저를 너무나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체되어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정신적으로 태부에 빠져 있다면 그런 배종찬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뭐 건전하고 행복하고 또 웃음을 주고 또 성공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좀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반성이라는 시간 또 치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다시 저를 쳐다보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충전을 했으니까 또 상처에 대한 치유 물론 뭐 100% 완벽하게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요.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 16년, 2016년 한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가정에 저랑 같이 호흡하고 저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저랑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투자라는 것도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또 수익이라는 것도 창출하고 또 취득한 금액보다 가격이 오른 케이스가 더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투자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요런 가정 즉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요 이거는 잘 되는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잘 되는 집이 있는데
이 잘 되는 집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가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집은요,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거죠. 즉 부동산 경기가 잘 될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부동산 경기는 흐름에 따라서, 상승 흐름에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흐름에 발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2016년 11월 달 기준 하에 지금은 전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도 그렇고 또 미국 대선 결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런 과정, 그 와중에 또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런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대책이 나왔다면 지금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놓고 본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규제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본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 그동안은 잘 나왔는데, 그동안은 잘 되는데 지금 갑자기 숨이 막히는 현실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집안은 그냥 잘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집안에 무슨 코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안 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콱 숨이 막힐 때 또 이런 정보를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또 방송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서 지금이 또 가장 방송을 하기 딱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또 방송을 또 열심히 또 할 생각이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를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수많은 애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넓은 가슴을 지니고요. 높은 이상과 또 높은 꿈,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곳에 치중하는 그런 삶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내적 성숙에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방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조하다 내지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별반 뭐 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라면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은 주로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하고 또 과잉, 이 분양 청약에 대한 이게 과잉된 지역에 대한 분양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게 그 타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양권을 또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다른 기존의 아파트들이나 또 뭐 상가 빌딩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보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11월 3일까지는 이런 부동산 대책 가지고는 아주 뭐 센 대책이 아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부동산 규제 억제 정책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막 터져버렸잖아요. 갑자기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씨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사건, 이게 나라냐? 무대에서 또 이게 나라냐? 라고 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을 느낀다라고도 하고, 요런 과정이 오히려 이제 대외적인 그런 요건들보다는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이 더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있는 위험이란 거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부동산 소유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 요거는 이제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국내에서 겪고 있는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여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하기가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처음에는 그랬을 거야 라는 의심이었죠. 의심. 근데 이러한 의심이 설마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마가 결론은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참 물론 국내 현실을 놓고 본다면 참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데 또 취업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냥 엄마 아빠의 힘으로, 즉 백으로, 또 돈의 힘으로 그냥 명문대학교에 똑 들어간다는 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의 능력이 없고 백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붙어야 되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 공부도 하지 않냐고 그냥 엄마 아빠를 그냥 잘 만나고, 아니 엄마 아빠를 잘 만난 것도 아니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엄마 아빠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대학이라는 학교 왔는데 결론은 그 명문대학에서 얘를 받아줄 수가 있겠나요? 결론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이죠. 또 정치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요. 우리가 이러려고 대통령 뽑아준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정치적 환경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좀 매우 추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역시 이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이라는 거는 답을 찾아가는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A해서 B하고 B에서 C라는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A일 때는 A에서 A 다시를 찾아내야 되고 B일 때는 B 다시를 찾고 C일 때는 C 다시를 찾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문을 우리는 흔히 사회과학 학문이라고 말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단지 하나의 물건이 앞에 있습니다. 완제품이라 그러죠. 요걸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사고 팔고 한다는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완제품, 즉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법률에 대해서 알아야죠. 세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또 정치적, 또 사회적, 문화적, 또 심리학적, 마케팅적 여러 학문들을 하나의 결합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3일 부동산 대책과 또 최순실 사건, 여기에다가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믹싱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결합이 되고
이렇게 복잡도 단안한 그러니까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여건들이 이게 눈앞에 우리가 닥치는 거죠.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혼돈이 아니라 이건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을 팔아야 될 것이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 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러하죠. 교수님,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전에 사둔 그 아파트 지금 팔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지금 당장 돈이 급하십니까? 아니요, 뭐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팔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순실 사건이나 11월 3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미국발 대선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갑자기 시장에 너무 혼란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요렇게 사회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요런 상태에서 누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요때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러한 용기는요, 남들 다 팔아라 할 때, 예를 들어서 팔아라 할 때 사라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신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타이밍, 즉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막 던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는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를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우상향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하살표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하살표가 우상향 직선으로 쫙 올라간 건 아니라 올라가면서 또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죠. 하지만은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가구를 놓고 보고 가격 그래프를 연도별로 찍으면 거의 우상향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국이 불안하고 지금 당장 팔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급매물로 던진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던지는 거 요 가격보다 500만원, 1000만원 더 싸게 던져야지 그것도 팔린다. 그러면 지금 요 시기를 잠깐 참고 좀 긴 호흡으로 차분히 요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기다려 했다가 천천히 팔게 되면 다시 부동산이란 거는 가격이 원상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 일본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 국내 지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 그 금액이 원상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시장에 급하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될 때는 시장 가격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장 가격이 떨어질 때 나도 덩달아서 급하게 500만원 더 싸게 1000만원 더 싸게 라고 던진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세를 적게 받을 때 던지는 행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 경험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또 몇 달이 지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매물이 없어지고 다시 원상 예전의 가격으로 다시 서서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다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또 시대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시대는 그대로 우리 서민들하고 일반 국민들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에 열심히 충실을 하고 있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정치를 한다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와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시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으로 놓게 본다면 이제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을 증가해가 뭐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나 항만이나 다시 개발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미국,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백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겠다.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다시 미국의 과거와 같은 위대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즉 경기 부양책을 이게 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푼다는 얘기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많겠죠. 그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너무 또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미국은 통화량에 대한 감소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국이 1년에 금리를 2번, 3번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금리를 2번, 3번 이렇게 올릴 수는 있겠냐. 요거는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석유가 펑펑 나는 국가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가 뭐 지나가면 이제 발에 걸리는 국가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출하고 내수 경계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요즘 수출을 놓고 보세요. 이제 자동차 약간 좀 그렇죠. 조선과 해운 완전히 이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큰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 경계밖에 없는데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1년에 2번, 3번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들까지도 금리를 2번, 3번 올려버리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총 1,3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금리를 1% 올리게 되면 이자만 하더라도 13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을 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을 피려면 1년에 13조라는 돈을 갚아야 된다면 이거는 내수 경기 자체가 완전히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갑자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또 주택담보대출, 또 신용대출 이런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금리를 1%, 2%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채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가계 파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피는 그 정책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여러저러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는 금리 정책을 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또 폭락한다, 급락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로 그분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재작년에 그 아파트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하니까 얼마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왜 팔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금액은 많이 올랐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는 사회적 여건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답을 해드렸죠. 아니 본인이 취득한 금액에서 지금은 몇천만 원이 올랐는데 최고 오른 가격 대비해서 떨어질 걸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한 가격보다 올랐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짧게 해야 뭐 2년 3년이고 길게 보면
5년, 10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 길게 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팔고 싶어요.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담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채 사고 팔고 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그냥 던지고 또 부동산 경기가 또 좋다고 하면 또 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잘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체로 놓고 본다면 세금으로 뜯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은 급하게 부동산을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정 돈이 급하다. 또 저는 배종찬 교수와 생각을 달리한다. 지금이라도 나는 던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사고 팔고 할 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최종 의사결정 즉 선택을 하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한 20년 가까이 제가 겪어온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험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뭐 20년 전,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이렇게 과거로도 갈 필요가 없죠. 미국 대통령 선거 한 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 물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또 이거 일체화시킬 수는 없겠죠. 주식이 이렇게 됐다고 부동산도 똑같이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급매물을 던지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보다 올라가 있듯이 또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강의를 해서 그런가 좀 물론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타고 속이 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북이가 몇 살까지 사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거북이들은 보통 200년을 산다고 하네요. 그럼 요 거북이가 왜 어떻게 200년을 사냐? 호흡을 길게 한답니다. 호흡을 짧게 하지 않고 호흡을 길게, 즉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또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와 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와 갑자기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묵직하게 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내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원칙대로 하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하는 날인데 요게 뭐 또 뭐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또 그냥 앞당겨지지 아니하고 또 내년 12월 달에 또 대통령 선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요 작은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고 또 칼럼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당장 급하게 시세보다 더 싸게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좀 무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거북이처럼 호흡을 길게 하시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시점에 충분히 매도할 타이밍도 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한 천천히 급하게 가시면 체합니다. 천천히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 우리 어깨동무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